I had to do something, and I knew what it was. What's your name? 슈비르빠빠라. 7위 영화 뭡니까? 7위는 플립. 뒤집어졌다. 목소리 뒤집어졌다. 자, 요거 캐치 하셔야 돼요. 네. 일부러 뒤집었구나. 일부러 뒤집었구나. 플레이브에 뒤집다니까. 어떻게 된 어떤 영화예요? 센스쟁이. 발음 정확하게 해주시죠. 섹스쟁이 아닙니다. 야, 머리에 뭐가 이게. 플립트는 2010년 롭 라이너 감독의 영화입니다. 그 줄리 베이커 주인공 여자애가 매들린 캐롤이라는 배우가 연기를 했고요. 브라이스 로스키라는 그 남자 주인공 꼬마 아이를 켈론 메고리피라는 배우가 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 주변의 가족들이 많이 나오는 영화고요. 이 영화는 이게 아까 뒤집어진다라는 그 제목처럼 동네에 이사 온 남자아이를 그 옆집 사는 앞집인가요? 앞집 사는 이제 여자애가 한눈에 반해서 걔를 계속 좋아하고 그러는데 결국에는 이 여자의 매력에 상황이 역전되죠. 상황이 역전되는 어떤 그런 플립트는 이게 뭐 별 얘기가 없어요. 사실은 그 50년대 말 정도 되는 미국의 어떤 평범한 여염집들의 얘기야. 근데 어린 아이들, 얘네가 한 중학생? 그 정도 되는 애들의 얘기인데, 뭐 별 사건도 없고, 별 얘기도 없는데, 우리가 지금 제가 만든 리스트 다른 거에 비해서, 이거는 이게 코미디의 요소는 좀 약하죠. 근데 눈이 하트로 변하는 쪽에 가깝죠, 이 영화는. 저는 이게 성장 영화나 무슨 하이틴 영화 이런 거 극도로 안 보는 영화 중에 하나야. 그런 거 별로 싫어하는데 이 영화는 좀 그런 거에 다른 좀 뭔가 페이소스가 있어요. 동심도 아니고 이 청소년들의 어떤 사춘기 예민한 감성 이런 거를 둘의 나레이션을 번갈아 가면서 보여주면서 아주 따뜻하게 그리고 있죠. 그러니까 별 사건이 없지만 아주 작은 사건도 이 영화에서는 큰 사건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큰 나무에 여자애가 올라가는 걸 좋아해요. 무화과 나무, 시커먼 트리라고 올라가서 있는 걸 좋아하는데 그 집주인이 그 나무를 베버려가지고 얘가 너무 상처를 받아. 그래서 그 나무에서 안 내려오고 뭐. 네. 근데 자른다고 하니까 안 내려오죠. 네. 근데 이 남자애가 브라이스인가? 네. 브라이스가 안 도와주는 거지. 같이 올라와서 나무를 지키자 그러는데 그냥 스쿨버스 타고 가버리지. 뭐 이런 거라든가 그런 게 영화에도 되게 크게 그려져. 그 다음에 뭐 과학 전시회, 사이언스 프로젝트. 그런 거 미국에서는 하죠. 그런 거. 근데 거기서 이렇게 했던 닭이 이제 알을 낳아서 계란을 이렇게 갖다 줘. 그냥 먹으라고. 이게 이제 그 사이언스 프로젝트가 뭐냐면 계란이 부화하는 순간을 미리 기록해가지고 발표하는 거였어요. 그렇지. 그래서 그날 그 계란들이 병아리가 여러 마리가 나왔는데 그걸 키워. 그걸 키워서 닭이 돼서 알을 낳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그 두 집의 얘기인데 브라이슨의 집은 좀 이렇게 잘 살면서 근데 좀 약간 속물적이고 그 아빠가 그 여자애네 집을 좀 무시해. 그게 이 영화의 어떤 근저에 있는 건데 무시하고 쟤네는 불행하고 못 살고. 그 브라이슨의 집은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좀 강남집 같은 느낌이고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이고 줄리네 집은 이제 뭐 시골 스타일인데. 근데 그 줄리네 집이 그 정원도 못 가꾸고 좀 가난하게 사는 이유가 있어. 뭐냐면 줄리의 아빠의 동생이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전에 얘기했던 리타디드야, 그러니까 전응아. 그래서 요양시설에 있죠. 요양시설 사립 요양시설이 좋아서 거기 보내느라고 돈을 돈을 절약해가지고 거기다 보내는 거야. 아까 우리 들은 게 어떤 장면이죠? 아까 들은 거는 그 막 남자 둘이서 노래하는 건데 그건 줄리네 집 그 줄리의 오빠가 둘이 있는데 그 둘이 이렇게 밴드를 만들어서 그때 50년대 말에 락앤롤 밴드 같은 거 많이 유행했잖아요. 그때 이제 한참 비틀즈 나오고 그때인데 밴드 만들어서 하는 노는 두 오빠가 밥을 먹을 때 엄마 아빠랑 동생 앞에서 막 노래를 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얘네 집이 이렇게 제3자의 눈으로 볼 때는 강남 집보다 이 집이 훨씬 더 행복하고 뭔가 좀 진실되고 그렇죠. 느낌이 화기애애하죠. 집안 분위기가. 그러니까 뭐 잘 살고 깔끔하게 살진 못해도 되게 그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는 막 그런 느낌이 막 묻어나고. 그리고 줄리네 엄마가 우리가 저번에 눈물 펑펑 거기서 1위를 차지한 사랑의 기적에서 그 여자 주인공이에요. 그 앤 밀러. 이게
2010년 영화죠. 예. 여기서는 이제 늙어서 나오죠. 그래서 약간 좀 뭐랄까 서글프죠. 저게 서글퍼. 우리 사랑의 기적이나 뭐 칼리토나 이런 거 본 사람들은 저 여자가 저렇게 늙었네. 그리고 그 줄리의 아빠는 아이단 퀸이라고 또 유명한 잘생긴 민남 배우인데 여기서도 좀 늙고 살쪘어. 안타까움이 좀 있어요. 플립드 하면은 이게 어떤 표현인가요? 플립드 하면은 이게 뒤집힌 걸 플립드라고. 그러니까 우리랑 비슷해요. 너 눈이 뒤집혔구나. 콩깍지 씌우는 거? 그렇죠. 콩깍지란 말 있죠. 콩깍지? 콩깍지. 그 옛날에 했던 제가 했던 드라마 있었는데 그거랑 좀 비슷하네요, 이름이. 근데 이 영화에서 별 사건이 없지만 나름 클라이막스는 뭐냐면은 브라이슨의 집에서 줄리네 집을 엄마가 초대해서 그 아빠들은 싫어하는데 그 브라이스의 아빠가 싫어하죠. 그래서 막 계란을 가져왔는데도 야 저거 살모넬라 걸리니까 먹지 마. 그래서 계란을 막 버리고 그래. 그 브라이슨의 아빠가 대머리 완전 완대. 완전 대머리는 우리는 완대라고 하죠. 반대머리는 반대라고 하고. 근데 이 브라이슨의 아빠가 좀 처음에 이렇게 밥 먹으면서 완전 무시해. 브라이슨의 외할아버지가 중요한 인물로 나와요. 브라이슨의 외할아버지가 줄리를 좋아해. 되게 좋아해, 맞아요. 너무 막, 그 신문에 걔가 무화과 나면서 안 내려온 게 신문에 나가지고, 근데 처음에 브라이슨 자기 할아버지가 평소엔 말도 안 하는 할아버지가 줄리한테 되게 막 좋아하고, 나중에 그 정원 만드는데 가서 도와주고 줄리랑 아주 친해져. 근데 그 브라이슨은 좀 탐탁치 않다가, 하여튼 그 가족 식사 장면에서 우리 이 브라이스 아빠가 좀 무시하는 말 좀 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깨지지. 뭐냐면, 그 애들을 이렇게 니네 음악하고 이 불량배들 뭐 이러다가 그 앞집 그 줄리 오빠들 아까 그 노래 들은 걔네들이 뭐 쟤네 대학이나 가겠어 뭐 이런 투로 뭐 이렇게 하는데 얘네들이 딴 데서 이렇게 장학생으로 오려는 학교도 많고 근데 우리는 음악을 하고 싶어요 뭐 이런 얘기 하다가 그 브라이슨의 엄마가 우리 남편도 젊었을 때 색소폰 했었다 이 얘기를 해. 그러자마자 이 사람의 얼굴이 이렇게 맛이 가는 거야. 왜냐면 자기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그럼 색소폰 지금도 하세요? 저희랑 같이 언제 한번 짬 한번 하시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갑자기 얼굴이 굳는 거야. 왜냐면 자기가 잊어버렸던 부분이거든. 자기가 잊고, 그부터는 말이 없어져. 그게 이제 그 나레이션에 나와. 그 브라이스의 나레이션에서 우리 아빠가 사실은 화를 내고 있었는데 자기한테 화를 내고 있었던 거구나 그동안. 본인한테. 여기 중요한 대목이 뭐냐면 브라이스가 이 줄리를 못 받아들이는 이유가 아버지의 시각으로 계속 줄리를 보기 때문이고 처음에 줄리가 처음에 가자마자 브라이스한테 확 반하거든. 근데 아빠가 얘가 좀 이상하구나 하고서 얘 계속 눈치를 보내. 그래서 아버지는 계속 브라이스한테 거짓말을 시켜. 상황에 따라서 거짓말 시키니까 얘가 그걸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나는 이래야 되나 보다라고 가정교육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야 브라이스가. 그래서 그렇죠,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건데 사실은 그 방금 얘기한 것처럼 브라이스의 아버지는 자기가 좋아했던 거를 잊어버리고 나는 가족을 위해서 정말 희생하는 사람이야 라는 거에 꽉 차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난 대우받아야 돼 라는 걸로 꽉 차 있으니까 자기가 대장인 거지. 근데 뭐 어디서 깨지냐면 브라이스가 목에 탯줄이 걸려서 죽을 뻔했어. 태어나기 전에. 근데 우연히도 앞집에 있는 전화가 된 이유가 목에 탯줄이 걸려가지고 전응화가 된 거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로 가족 싸움이 일어나요. 할아버지가 막 얘기하고 너 정말 나쁜 놈이라고 하고 이런 얘기가 지나가면서 할아버지가 깨면서 줄리한테 가는 거지. 가서 막 정원 고치는 것도 도와주고 막 이런 것들을 해주는데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완벽해 보이는 가정인데 사실은 뭔가 좀 불안한 요소가 많아요. 근데 줄리의 가정은 좀 밖에서 보면 정원도 안 가꾸고 가난해 보이고 그러니까 저거 밖에서 볼 때는 굉장히 불행해 보이는데 안은 너무나 따뜻하고 화목한 거야. 근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이 영화가 그렇게 눈동자를 하트로 만들어 주진 않아요. 저는 이게 어린애들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아까 우석 형 말한 것처럼 어떤 이렇게 아련했던 그 청소년기의 뭐 그런 감정 같은 게 불러일으켜질 수는 있는데 뭐 이렇게 가슴이 이렇게 팍 벅차오른다거나 뭐 그런 느낌 좀 없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이 줄리랑 브라이스의 둘의 사랑 감정이거든.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랑 다르잖아. 근데 우리도 그 시기를 겪었고 티네이저들의 사춘기 때의 어떤 똑같은 상황에도 둘이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는 뭐 이런 걸 보여주거든. 흐뭇하게 보게 되죠. 그리고 이 영화를 만든 로브 라이너 감독이 워낙 뭐
이런 쪽으로는 명장이거든. 청소년기에 대한 부분이라서 이게 이제 자꾸 이 감정이입을 해야 영화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쟤를 좋아하는데 쟤 나 좋아할까? 청소년 시절은 정말 그런 걸로 완전 이게 갇혀져 있잖아. 그런 것만 생각하게 돼 있잖아. 근데 어떤 여자애가 나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 처음에 그걸 잘 못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쟤가 왜 저러지? 막 이런 것들도 담겨 있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같은 상황인데 서로 나레이션이 다른 부분이 똑같은 상황을 그 뒷바로 이어져서 얘기를 또 해주죠. 그래서 생각나는 영화라기보다는 드라마가 케빈은 12살 이런 드라마죠. 아, 케빈은 12살. 그 시절의 얘기야. 또 그 시점의 얘기고 63년까지 나온 거 보니까 60년대. 그럼 플립트도 나이대가 그 나이대예요? 그렇죠. 중학교. 중학생들. 그래서 청소년기에 사실은 성에 눈뜨기 직전에 그 약간의 그 우정과 여자에 대한 감정과 이런 것들이 섞여 있었던 부분에서는 잘 해석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랑은 일종의 종족 번식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풋풋해 보이고 뭔 소리야? 아니야? 맞잖아. 아직 종족 번식 못 하셨잖아요. 근데 아직 안 했지. 뭐 하면 되는 거지 뭐. 이 영화에 이제 그 약간 수미 쌍관 스타일의 영화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둘 중학생 티네이저 둘의 애정 라인이 가고 처음에 그 무화과 나무를 베는 것부터 영화 시작해서 마지막에 그 소녀의 그 정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어줘요. 심으면서 끝나. 그러니까 되게 사랑하는 여자가 돼버린 거야. 처음엔 싫다가 싫은 건 아니지. 뭔지 모르는 거지. 걔는 아직 눈 뜨지 않아. 근데 막 왜 여자들이 보통 조숙하기 때문에 남자들은 그게 좀 막 여자가 쫓아내면 막 싫고 그러잖아. 나중에 그게 딱 역전되면서 창피한 거지. 그거를 이제 모든 게 다 용서가 되고 그 무화과 나무를 심어주면서 영화가 끝나는. 하나는 아역 배우가 더 어렸을 때 아역 배우하고 근데 줄리로 나온 아역 배우가 여자애가 둘이잖아. 난 둘 다 좋던데. 호준이 닮았어, 윤호준. 누군데? 아니 우리 후배. 갑자기 실명으로 남자 후배. 남자 후배. 호준 씨 연락하세요. 약간 만화 캐릭터 같이 생겼네요. 좀. 근데 어렸을 때 그 여자 더 꼬말 때 여자는 되게 귀여웠어. 아, 난 좋죠. 하여튼 조금 조숙한 여자애들의 이야기를 좀 알아볼 수 있고 남자의 그 창피함 뭐 이런 걸 좀 생각해보는. 남자애들은 이해하기 어려워. 좀 미숙한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저도 이 나이 때 이렇게 돌이켜보면 되게 미숙했던 것 같고. 이 사람 그 존 마호니라고 할아버지로 나왔던 이 배우가 왜 되게 오랫동안 방송됐던 그 프레지어라는 미드 있거든요. 아까 브리짓 존스 일기에서 보면 그 브리짓이 이렇게 테레비 이렇게 연속극 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프레지어야. 아, 예. 프레지어 거기 그 주인공이야. 주인공 여기 나온 사람들이 다 좀 유명했던 한때 잘 나갔던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 감독이 로브 라이너 유명한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로브 라이너 와이프가 사랑의 기적 감독했던 페니 마샬 남편이야. 그죠? 그래요? 그럴걸? 둘이 부부예요? 그 페니 마샬은 게리 마샬 여동생이고 몰라 나 이거 AS 할 줄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럴 거야 아마. 그래서 다들 드라마에 아주 그 달인들이잖아. 서로 영향을 많이 주고 받는 것 같아. 로브 라이너 감독 영화 중에 헤이셀리도 있고 어퓨 굿맨도 있군요. 버킷리스트도 있고. 좋은 거 많은데. 로브 라이너는 뭐 근데 로브 라이너가 내가 알기로는 오스카를 못 받았어 아직도. 자, 7위 영화 눈이 뒤집히는 플립드라는 영화를 봤고요. 막무반의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를